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증시를 결산하고 2026년 증시를 전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막판에 그 미국 증시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이제 작년 결산으로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뭐 선방을 하긴 했는데 최근 상승률에 비하면 조금 저조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나스닥은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요.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가 미국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한 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로 보면은 이제 지금 9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8년도 코스피의 성적을 쭉 제가 여기 같이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2010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성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았던 미국 시장 전체에서 봐도 뭐 상승률 1위로 이제 마감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는 한 번도 코스피가 선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008년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자금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환류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시장의 자금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갔다가 2011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2010년 이때부터는 해외 시장에 나가 있던 이제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환류를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투자 여건이 아주 좋아진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코스피가 상대적인 이제 약세를 기록을 한 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2025년도 경우에는 코스피가 아주 압도적인 강세를 이제 기록을 한 15년 만에 아주 코스피가 강세를 기록한 이제 첫 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의 강세는 증시 주변 그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자금이 또 많이 환류를 하고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게 된 건데요. 이런 현상은 일단은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증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뭐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이게 15년 동안 상대적으로 또 약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그걸 이제 해소하는 차원의 이제 작년에 상승이 이제 두드러졌다면은 그거는 이제 금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강세는 언제 강세가 오느냐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강세를 보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9년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아주 강했던 해죠. 그리고 21년도도 나름대로 이제 강했고, 23년도 아주 강했고요.
그럴 때 보면 확실히 비록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약하더라도 이제 삼전 이런 주식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강세를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삼전이 강세를 보여주고, 2024년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스닥보다도 훨씬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경우는 코스피도 마이너스였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그런 해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6일, 이제 2020년 6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6거래일이 지났는데, 뭐 나름대로 출발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하다는 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올해 이제 코스피가 이제 상당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계속 강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동시에 투자했더라면은 수익률이 상당한 높은 수익을 이제 기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제고하는 데도 이점이 있고, 리스크를 또 헤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놓으면 한국과 이제 미국 주식의 분산 투자 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헤징 기능도 있고, 수익률도 또 더불어 이제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작년에 이제 이거 코스피와 이제 미국 3대 지수 수익률 차트인데, 금년도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코스피가 이제 강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이제 작년에는 확실히 반도체,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쪽이 이제 강했다는 거고요. 여기 섹터 ETF에서도 IT, 테크, 이런 쪽이 특히 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뭐 아직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아직 뭐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요. 종목별 등락을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하고 이제 테라픽 10. 매그니피센트 7은 이제 나스닥 거래소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테라픽 10은 이제 뉴욕 거래소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10개 종목을 이제 뽑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테라픽 1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매그니피센트 7은 뭐 이거 유행한 지는 꽤 됐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작년엔 특히 알파벳하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고, 뉴욕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헬스케어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고, 더불어서 이제 금융도 상당히 강세였다는 거, JP 모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M7하고 이제 테라픽 10하고 이제 비교하면 평균적으로는 뭐 M7이 이제 강세를 보인 거는 뭐 사실인데요. 금년은 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닙니다. 아직은. 이건 이제 한미 대장주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나스닥 100 종목에서 10개를 뽑고, 코스피에서 이제 10종목을 이제 뽑아서 이게 비교를 해본 건데, 확실히 작년에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24년도만 해도 뭐 나스닥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작년은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 뭐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이제 2024년도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총에서 이제 5위권에 머물렀는데 작년에 이제 4위권으로 완전히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4위권을 이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목 상승률로 보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보면 나스닥 미국 시장은 100% 이상이 이제 5개밖에 없고, 한국 시장은 총 39개가 이제 수익률 100%가 넘는 게 이제 39개. 요 선별 기준은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150개, 다우 3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30,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종목 해서 총 150개를 이제 추린 거고요. 한국 주식은 시총이 이제 1조 원, 1조 원이 이제 넘는 것 중에서 이제 선별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은 뭐, 볼 것도 없이 뭐 하여튼 한국 주식이 상당히 하여튼 우세했다는 걸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 바탕은 여기 이제 뉴욕 거래소 상장 종목인데, 확실히 보면 시총이 아니라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뭐 나스닥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시총 상승률 상위 10개 중에서 9개가 나스닥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거래소는 이제 1개 종목에 이제 불과하고요. 요걸 이제 시총 순위로 이제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시총 10위 안에는 이제 나스닥이 8개, 뉴욕 거래소가 2개. 요거밖에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근데 확실히 뭐 작년은 뭐 비교할 것도 없이 미국 주식이 압도적으로, 한국 주식이 이제 압도적으로 성적은 이제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역시 엔비디아가 이제 2015년 말과 이제 작년 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무려 22,600% 상승을 했다는 거고, 이걸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하면 이제 72%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뉴욕 거래소 종목 중에서 이제 19112. 이게 뭐 역사도 이제 오래된 이제 회사지만은, 요 회사는 2015년 말 이후 작년까지 10년 동안에 하락한 해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무려 31%.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주식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만 해도 이제 하락한 해가 이제 2번 있었는데, 얘는 1111은 한 번밖에 없고, 그에 비하면 우리 삼성전자는 하락한 해가 이제 4개년이나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연평균 이제 복리 수익률도 이제 16.9%로 상당히 좀 저조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추세 매매 이익,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면, 나스닥이 상승 추세가 되면 이 주식을 사고, 나스닥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 이제 매도하고, 다음 상승 추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 이게 이제 매매를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 주식이 그동안 10년 동안 결과로 보면 뭐 미국 주식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TQQQ라 해갖고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QLD라 해서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SOXX,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ETF, QQQ. 요렇게 이제 순으로 이제 성적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작년 말
성적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았다는 거고, 나스닥 추세로 하면은 작년에 코스피 종가 지수가 4214포인트고, 그 다음에 16년 초 주가가 1883인데요. 이 추세 매매로 하면은 코스피가 4200포인트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고, 타이거 레버리지로 하면은 이제 63,300원의 이익, 삼성전자로 하면 이제 13만 1,000원의 이제 이익을 봤다는 얘기인데요. 이 63,000, 13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타이거 레버리지나 이제 삼성전자 종가 가격보다도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되면 사고, 하락 추세가 되면 매도하고, 한 수익을 이제 전부 합친 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장기 투자보다도 오히려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코스피 이제 종합 지수를 갖고 코스피 추세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2300포인트 이익이 나오는데, 나스닥 추세로 매매를 하면 이제 4200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뭐 매매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손익비율은 뭐 2배가 훨씬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횟수는 코스피가 이제 77번 매매를 하게 되고, 나스닥 추세는 50번 매매를 하니까 매매 횟수도 훨씬 적고, 나스닥 추세가, 그리고 승률은 뭐 2배가 훨씬 넘고, 뭐 압도적으로 하여튼 우세한 성적을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거 레버리지를 코스피 추세로 매매한 결과, 나스닥 추세로 이제 매매한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봐도 압도적으로 나스닥 추세로 매매하는 게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코스피 추세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수익률 차트가 나오고, 나스닥 추세로 매매했을 때 이런 수익률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수익률 차트 자체도 좋지만은, 요게 이제 코스피 추세로 매매를 하면은 이게 하여튼 몇 년 동안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하여튼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코스피 추세로 매매하면 이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말이 좋아서 뭐 장기 투자해서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났다고 하지만은 이 기간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뭐 드로다운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짧고, 계속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계속 돌파를 하는데, 얘는 뭐 물론 이제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지만 이게 드로다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주가 등락하고 이제 추세이익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추세이익이 이제 코스피로 하면은 이제 10년 동안에 4205포인트, 타이거 레버리지가 63,325원, 삼성전자가 13만 1,360원, 이렇단 얘기고요. 추세가 장기 투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린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여기 이제 25,200원에 매매해서 이제 작년 말에 11만 9,900원이니까 이게 이제 94,700원이죠. 94,700원. 근데 추세 매매이익은 13만 1,360원이니까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장기 투자보다도 오히려 낫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나온 결과를 이제 알고서 하는 건데도 이 정도인데, 이걸 모르고 한다 하면은 그만큼 이게 훨씬 더 이제 우수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기 추세로 매매를 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금년도 이제 전망이 이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는 다음 요 미국 시장의 핵심 원리 여기에서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반박을 하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추세 매매만 잘하면 된다. 추세 매매는 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추세를 따라서 상승 추세가 되면 사고 하락 추세가 되면 판다. 요거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측은 어차피 틀리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왜 이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출간한 책이 이제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여기 요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요. 요거는 12월 30일.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국장 투자에도 미국 시장 분석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동조화되는 시장인데 그게 이제 97년 말 그때부터 한국 시장이 뭐 외국인한테 완전 개방이 됐기 때문에요. 97년 말에 이제 55%가 개방이 됐고 98년 말에 이제 100%까지 이제 개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완전히 동조화되는 이제 시장으로 이제 바뀐 사실. 실제로 이제 그 상관계수를 구해봐도 뭐 0.78, 그러니까 뭐 0.8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동조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분석 국장을 투자할 때도 미국 시장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추세로 매매하는 것보다 나스닥 추세로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 추세가 되면 사서 하락 추세가 되면 청산하고 다음 상승 추세가 될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는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는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전략만 갖고도 이렇게 이제 높은 수익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나스닥 추세로 매매를 하면은 코스피가 연평균 12.4%의 이익이 난다는 거고 타이거 레버리지로 하면 이제 24.1%,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매매하면 이제 20.7%의 이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같은 기간 이제 S&P 500 ETF SPY나 나스닥 100 ETF QQQ 요것보다도 조금 우세한 결과긴 하지만 TQQQ나 QLD, SOXX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못 미치는 수익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한국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미 주식을 동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책에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책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원리를 알면은 의외로 이제 쉬운 시장이다. 이걸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원리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중심이 이제 나스닥이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요렇게 이제 나스닥이 미국 시장의 이제 중심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등락이 크다는 거고요. 추세가 강하다는 거고 고저가 늦게 온다. 요것 때문에 미국 시장의 중심이 이제 나스닥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중심이 됐었지만은 이게 90년대 이제 그 닷컴 붐이 일고 하면서 이제 나스닥의 대형주들이 미국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으로 막 부상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초반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의 중심이 이제 다우에서 완전히 나스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된 시기가 그 무렵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필명을 이제 나스닥터라는 필명으로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제 분위기 탓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터는 이제 나스닥 플러스 닥터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나스닥의 박사가 되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그 필명도 그렇게 줬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미국 주가 운동 3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물론 요 책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3법칙은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 강도 중요성의 법칙, 그 다음에 합창 반대의 법칙.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추세 우위의 법칙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재료보다 추세가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은 추세가 이제 중요한데 추세 법칙에 이제 어긋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에 대한 반응이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 이제 작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나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 미국 시장은 그 반대로 간다. 그게 바로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그동안 총 7번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금리 인하하면 이제 호재다. 이렇게 이제 전부 인식을 하지만은 실제로 금리 인하 되는 경우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우하고 나스닥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미국 시장은 그 재료보다 추세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에 의하면은 금리 인하하면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승 추세도 그렇고 하락 추세도 그렇고 상승 추세 특히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이게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에 의해서 추세가 이제 반전된다는 의미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면서 대세 하락, 나스닥 지수, 다우 나스닥 지수가 무려 이제 50%가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경우가 이제 2024년 12월 18일 날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때는 상승 추세였거든요. 전날 기준으로 상승 추세였는데 이날 다우 나스닥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죠. 요거는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된다 하는 그 사인으로 이제 간주해도 될 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때 이후에 뭐 나스닥이 고점에서 이제 20%가 넘는 4월 달까지 25년 4월까지 20%가 넘는 큰 하락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그 재료보다 추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추세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리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상승 추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주가가 모두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무려 한 70% 내외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고 금리 인상의 악재가 아니고 추세가 뭐냐에 따라서 반응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중소형주 실적 말고 이제 빅테크 실적만 놓고 기준으로 봐도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상승 추세에서는 지수가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 그 확률도 무려 한 70에서 80% 내외로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황을 대응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11월 19일 날 시간에서 장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뭐 상당히 좋게 발표해 갖고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 종목이 5%대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도 뭐 1.5% 넘는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날 뭐 아시아 시장이 아주 광분을 했죠. 한국 1.92%, 니케이가 2.59%, 대만이 플러스 3.38%,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당시 나스닥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 미국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이제 20일 날 1.92%가 올랐다가 다음날 무려 3.79% 마이너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나스닥이 이제 20일 날 시가권에서는 1.8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45%.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려 뭐 2%가 넘죠? 아니 4%가 넘죠, 차이가. 그래서 이날은 이제 매도를 하는 날이니까 SQQQ를 이제 사는 날이라고 보면 이날 시종 차이가 무려 12.9%입니다. 12.9%.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11%.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락을 했죠. 나스닥 선물도 뭐 1%가 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이제 아시아 시장 위에서 한국 마이너스 0.59, 일본이 마이너스 0.9, 대만이 마이너스 1.32%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급락을 하고 했는데요. 당시는 또 나스닥 추세가 상승 추세여서 제가 한국, 미국 주식을 전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날. 그걸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각각 게시를 했었고요.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게시를 했고. 당일날 나스닥은 마이너스 개장 초에 이제 마이너스 1%대에서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0.25가 됐고, 다우는 뭐 무려 1.34%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날 코스피가 무려 1.38%가 올랐습니다. 이 12월 11일 날은 0.59%가 마이너스였는데 12일 날은 1.38%가 올라서 이 경우에도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 그 다음에 제3법칙인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이 이제 적용된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주시장의 장기 전망 예측이 이제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미국의 이제 FOMC는 연간 이제 8번이 열리고요. 분기에 2번씩 8번이 열리고, 분기 회의 때는 꼭 이제 SEP라 해갖고 경제 전망 요약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할 때 이제 금리 전망, GDP 전망, 요런 이제 전망을 이제 같이 발표하는데,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뭐 틀리는 정도도 뭐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작년 12월 달 그 FOMC에서 이제 금년도 금리 전망을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과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상당히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고. 장기 전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어, 그 객관적인 그 매매를 하기 어렵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장기 전망을 해도 실제 매매는 뭐 이거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그 추세를 따라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측하는 것도 저는 뭐 큰 비중을 두지도 않지만은, 설령 예측을 해도 그건 매매는 이제 예측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예측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도 좀 꼬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굳이 예측할 필요 없이, 어차피 뭐 FRB조차도 전망 예측 전망이 다 틀리는데, 그 뭐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저기 요런 이제 이벤트성 매매, 저는 이제 요런 매매를 이제 이벤트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 매매라도 매매만으로도 연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벤트 매매는 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출간한 그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요 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이고요. 제가 이제 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의 이제 원리를 알아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투자에 이제 유리하다. 요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원리를 알면 의외로 이제 쉬운 시장이라는 거고, 미국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시장의 중심이 이제 나스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운동 3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됩니다. 큰 원칙은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오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뭐 재료가 중요하다. 물론 뭐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추세가 더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잘 나가니까 이제는 뭐 국장은 뭐 미국장하고 뭐 무관하다. 그렇게 이제 보기 쉽지만은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조차도 코스피 추세로 매매하는 것보다 미국 나스닥 추세로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히 앞섭니다.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 미국 우리 코스피 국장은 미장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미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은 미국 주식 대중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누구나 쉽게 매매하는 방법, 매매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원리를 알아야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엑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이제 장기 전망은 사실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중단기
이건 뭐 굳이 예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단기 대응, 대응으로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책의 그 목차 부분만 제가 이제 긁어온 건데요. 여기 총 이제 파트는 이제 4개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 일반, 미국 시장의 역사라든지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챕터 3에 나오는 그 미국 주식 추세가 답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3챕터. 중량기 이제 추세 판단법, 이런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이제 여기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파트 4에 가면 이제 엑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시장 분석할 때 이제 엑셀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엑셀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기능들,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놨고,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미국 경제는 이제 몰라도 된다는 거, 주가만 알면 된다. 그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부록 부분에 가면은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용어 해설, 약어 해설까지 돼 있고, 목차 색인 목록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제 책을 쓰면서 이제 3분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알바트로스님하고 머니투데이의 이제 유일한 기자님, 그 다음에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이 3분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40분이 넘는 시간이 됐는데, 25년 증시를 이제 간단하게 결산하고 26년에도 증시는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는 그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망은 전망이고, 실제 매매는 그 나스닥 추세를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 전망과 이제 무관하게 나스닥 추세를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추세를 따라서 하는 매매가 코스피 추세를 따라서 하는 매매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추세를 알아야 된다. 나스닥 추세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참조를 하셔서 금년 2026년에도 높은 성과를 올리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